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함께 8년을 살았어요.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저희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교내 독서 동아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친구로 지내다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가끔 동창회에서 만났을 뿐이었죠. 그러다 졸업 후 우연히 같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회사 일로 함께 야근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조금씩 감정이 싹 텄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생활은 대체로 평탄했어요. 서로 바쁘게 일하느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했지만 주말에는 가끔 데이트를 했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친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라며 격려해 주었죠. 너무 늦게 오지만 않으면 돼.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다 와.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민석이와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어요. 민석이는 주로 해외에서 일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였죠. 민석이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저랑은 같은 반이었고 남편과도 친구 사이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미리 말했어요. 여보, 내일 민석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 오랜만에 한국에 왔대서. 당신도 민석이 본지 오래됐잖아. 같이 갈래? 남편은 내일 일이 있다며 민석이한테는 따로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민석이를 만났죠. 우리는 학창 시절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 후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죠. 헤어질 때 민석이가 어깨를 두드리며 다음에 또 보자라고 인사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민석이를 만난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정말 민석이랑만 단 둘이 만난 거야? 저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리둥절했죠. 당연하지. 어제 얘기했잖아.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누가 봤어? 너희 둘이 카페에서 너무 친밀하게 앉아 있는 거. 알고 보니 남편의 회사 동료가 우연히 저희를 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료가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남편이 과장해서 받아들였는지 마치 저희가 연인처럼 보였다고 남편에게 전했더군요. 여보, 그냥 친구로 만난 거야. 오해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민석이랑 나랑은 그냥 친구라는 거.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계속 해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면 어디 있었냐고 물었고 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려고 했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가 저의 불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께 저를 단속하라며 화를 내기도 했죠. 내가 착해서 그렇지 다른 남자들은 바로 이혼이에요. 남편은 친정에 찾아가 이렇게 말하면서 위자료까지 요구했어요. 마치 제가 그에게 큰 상처를 준 것처럼요. 부모님은 당황스러워하셨지만 일단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과하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실을 설명했어요. 민석이와는 정말 친구일 뿐이라고요. 심지어 민석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과 통화하게 했어요. 민석이도 당황했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 성실하게 설명했죠.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민석이가 짜고 거짓말을 한다며 더 화를 냈죠. 친정에서는 결국 남편이 요구한 돈을 일부 건네주셨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부모님은 일단 진정시키자는 생각이셨나 봐요. 남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죠.
전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고 감시당하고 심지어 제 가족까지 상처받게 된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의 개인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계속 메시지 알림이 울려서 무심코 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희의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인 지혜와요. 지혜는 이미 결혼해서 5살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6개월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심지어 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더군요. 연희가 의심하는 것 같아. 하지만 걱정 마. 오히려 내가 연희를 의심하는 척하고 있어.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죠.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토록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한 이유까지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혜가 저와도 꽤 가까운 친구였다는 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고 졸업 후에도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눴었죠. 심지어 제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저희 집에도 몇 번 놀러 왔었어요. 그런 친구가 제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충격과 배신감,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고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남편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 호텔 비용과 선물 구입 등의 흔적도 있었죠.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지혜와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다 알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미안해. 한 번의 실수였어. 하지만 저는 이미 메시지로 그들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호텔방에서 있었던 일 생각나? 연희가 의심 안 해? 같은 내용도 있었어요. 심지어 지혜가 연희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전혀 눈치 못 챈 거 맞아?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걱정 마. 내가 오히려 연희가 바람 피운다고 몰아갔어.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답했더군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죠. 미안해. 지혜는 그냥 실수였어. 한 번만 봐줘. 그 순간 떠올랐어요. 그가 저를 의심할 때 친정에 가서 돈을 요구하며 했던 말들이요. 내가 착해서 그렇지 다른 남자들은 바로 이혼이에요. 그 위선적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혼하자.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남편은 놀라며 계속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지난 몇 개월간 제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친정까지 가서 돈을 요구했던 뻔뻔함을 생각하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동창들에게 진실을 알렸죠. 남편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돈을 요구했던 사실, 그리고 실제로는 그와 지혜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요. 증거의 일부도 함께 공유했어요. 일부였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동창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모두가 남편과 지혜를 비난했고 저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죠. 특히 남편이 저에게 누명을 씌운 후 친정에까지 가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자기가 바람 피우면서 오히려 무고한 연희에게 누명을 씌우고 돈까지 요구하다니. 진짜 쓰레기네.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어. 그 자식 그동안 우리 앞에서 얼마나 애처가인 척했는데 뒤에서는 와이프 친구를 건드렸네. 동창 카톡방은 두 사람을 비난하는 메시지로 폭발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지혜의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고, 결국 그 소식은 지혜의 가정에도 전해졌죠. 지혜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녀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지혜와 제 남편은 더러운 관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철저히 외면당했죠. 모임이 있어도 초대받지 못했고,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 다들 경멸의 표정을 지었어요. 둘 다 인간 쓰레기야. 지혜는 아이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친구 남편하고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진짜 소름 끼쳐. 심지어 남편의 회사에서도 이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동창 중 한 명이 우연히 남편의 회사 동료와 아는 사이였고, 그렇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몇 달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원래 아이의 유치원에서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퍼지자 다른 학부모들이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대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제가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어요. 친정에서 받아간 돈도 모두 돌려주었고, 위자료도 지불했죠. 이혼 후 저는 잠시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한 달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죠. 귀국 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항상 하고 싶었던 분야로 이직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잊어갔죠. 그로부터 2년 후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남편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각자의 이혼이 완료된 후 재혼했다고 해요. 다들 불륜으로 만난 사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라고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SNS의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대요. 불과 8개월 만에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혜가 또 바람을 피웠대. 이번에는 진석이 사업 파트너랑. 진짜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남편이 사업 파트너랑 바람을 피냐? 동창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함께 재혼했는데 고작 8개월 만에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니.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진석이 걔 완전 망했다더라. 진석이 지혜랑 재혼하고 사업 시작한 건데 사업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잖아. 근데 알고 보니 그 파트너랑 지혜가 붙어먹고 있었던 거지. 2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배신당한 거야. 업보라고 해야 하나?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업보지. 결국 지혜도 그 사업 파트너랑 붙어먹다가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 벌 받는 거지.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통쾌함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몰락한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약간의 연민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죠.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넘어선 선은 다시 넘기 쉬운 법이니까요. 저는 얼마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때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까지도 거짓말과 의심 속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테니까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만 보려고 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